하남시 이현재 시장 민정부기 취임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남시 민정부기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기획적인 성장과 시민행복을 이끌어갈 민정부기 핵심 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이현재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민선 국이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난 선거 과정을 보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남 시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시민께서 다시 선택해 주신 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처럼 수도권의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민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남시가 수도권의 제일 가는 도시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지난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도시 7위라고 언론사가 조사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민원 서비스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4년 연속 1등을 했고 대통령상 2번, 국무총리상 2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그러한 하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 거냐, 가장 하남에 당면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과제가 경제 1인당 GRDP가 강남의 5분의 1이었는데 23년 통계를 보면 6분의 1로 더 벌어졌어요. 그것은 하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강남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우리 연세 하남정원 내년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캠프 폴본도 1개의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캠프 폴본도 30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을 시키고 교산에는 AI 클러스터 KT 클라우드가 하는 것도 내년에 착공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의 인터컨티넨탈 같은 5성급 호텔도 작년 8월에 제안이 돼서 지금은 이익 환원을 위한 협상이 마쳤습니다. 다음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K컬처 복합 컴플렉스 미사섬에 만들도록 한 K컬처 복합 컴플렉스는 정말로 미사섬이 50여 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이었는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도록 고시를 개정해 줬고 경제장관에 의해서는 23년 11월에 대규모 외자가 들어오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그린벨트 푸는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작년 4월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6월 국토부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사업자 공모 절차에 현재 들어가 있고 지난주에 사업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미사동 주민들께도 그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미사섬
공원 부분에는 강정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부분과 보수부지 중심으로는 국가정원을 만들 겁니다.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동시에 우리 문화 또 컬처, K컬처 중심지에서는 그것을 문화를 향유하고 국가정원에서 힐링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우리 K컬처 컴플렉스와 국가정원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서 정말로 수도권의 관광 문화 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K스타월드, K컬처 컴플렉스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공연장 하나지만 여기는 공연장과 스튜디오 또 IT, CT 산업 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주거시설도 함으로써 복합 컴플렉스라는 측면에서 다른 공연장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추세가 직주라, 직장과 주거와 즐기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과제는 지하철 5철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완성시키겠다. 5호선은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3호선은 적기에 32년에 개통되도록 하고 9호선은 우리 미사까지 선 31년에 개통을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GTX는 황산을 경유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GTX-D를 추진을 해서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지금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례 송파에서 하남까지 연결하는 과제를 잘 해서 5철 시대를 완성을 할 겁니다.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신도시 간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도심 이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위는 고속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고 위례는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교사는 완전히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5개 권역 간에도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이것을 남북 동서축으로 해서 하남시 내가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통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제가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버스 노선도 출퇴근 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거점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말로 수도권 최고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교육청 신설입니다. 우리 지금 현 교육감께서 하남은 영순위로 교육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쭉 해오셨는데 새로 당선사 되신 안민석 교육감 당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하남에서 간담회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교육청이 시급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신설하는데 경기도의 몇 개 지역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서부터 할 거냐 하는 문제 대화가 나왔는데 교육감께서 간절한 순서에 따랐다. 그래서 학부모분이 간절한 거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남이 전체 예산에서 교육지원 예산이 1.9%다. 이거를 2배 하는 것이 간절한 표시다. 그래서 저는 1.9% 이외 3.8%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간절함의 표시다라고 교육감에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도시 브랜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요즘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애기들이 중학교 가면은 강동으로 송파로 집으로서 나갔다가 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상위 10개 의대 약대 진학률이 우리가 23년에 194명이 2배 늘어난 387명으로 입시 성적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학교에서도 노력했고 우리 지자체 교육청 모두의 충실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요 대학에 서울의 주요 대학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명문대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영어 캠퍼스라든지 문해력 교수라든지 스탠드 카피 이용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서 우리 1000명 주요대학 합격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이 영어 전용 도서관이 금년 10월에 개관이 됩니다. 이 어린이 전용 영어 전용 도서관은 정말로 앞에 관리인부터 영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그 영어 전용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도록 물론 학습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 회관을 준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회관에서는 키즈 카페라든지 어린이들이 여러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 영어 도서관 또 어린이 회관 아울러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난 2월에 우리가 대통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 전용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미래 가면은 교통이 너무 멀어서 접근이 어려워서 우리가 버스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난 3월 3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고고천들에서 교육청이랑 방문해서 미래 가밀 미사 원도심 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하고 또한 석식비 지원도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네 번째는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세대별로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할 겁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최대 2천만 원, 5번째 날 때 2천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아기들을 많이 낳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부터 좀 늘려서 첫째 지금 50만 원을 200만 원을 이렇게 상향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겁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청년 일자리과를 시청에 만들었고 청년 명예시장을 뽑고 청년 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청년 교통비를 24만 원 지원하고 또 청년 축하금을 30만 원 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새 출발을 지원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는 건강 문제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자식들이 떨어져 사니까 애로움 문제 또 경제력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신들의 생활 불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버스교통부 16만 원, 30만 원까지 인상해서 할 겁니다. 보훈 명예수당도 현재 20만 원을 30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독감 예방 주사도 단계적으로 전연령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또 대상포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대상포진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시니어 헬스센터도 지금 동풍 스포츠센터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역별로 보면은 우리 원도심의 여러 가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업그레이드 첫 단계로 신장시장 주위의 정보대를 다 뽑았습니다. 이어서 남한고 동부초를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는 덕풍시장과 남한중을 이렇게 정보대를 제거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겁니다. 금년에 60억,
또 남한부동 구출 61억, 내년에 120억 사업비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재개발 또 지역주택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하남시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토지 확보 비율이 현재 9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80%까지 이제 법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밀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3호선을 적기에 개통하는 것, 그리고 가밀복지타운 또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밀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연전소 증설 문제입니다. 이거는 흑사 발조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협의 없는, 주민과 동의 안 하는 연전소 건축 보관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미래 복합체육시설이 다음 달에 준공이 돼서 8월부터는 완전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아동복지시설, 미래 숙도서관도 조성을 하고 미래 신사선 하남 연장이 가장 뜨거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트램이, 미래 트램이 금년 90월경에 개통이 되면 트램과 우리 하남과의 또 마을버스, 셔틀버스도 우리가 운행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성남골프장, 하남행정구에 계신 성남골프장은 지난번 2월에 트럼프 그룹의 총괄대표 부사장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골프장을 개발해서 우리 이 지역 발전 또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사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K컬처 복합 컴플렉스와 국가 정원을 기본으로 해서 인터컨티넨탈 같은 5성급 호텔, 그리고 미사 호수공원의 워터스크린,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도권의 동부권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과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하남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비율이 92.7%, 하남을 이사가겠다는 여론이 2.5%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마다 조사하는 통계 보면 이런 추세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하남에 살아서 참 행복하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하남, 수도권의 1등 도시 하남을 반드시 시민 여러분 모시고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시장님, 도약은 하는 임석국이 시장님으로 심하게인데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하철은 시장님이 나이를 잘해주셨는데 육상교통하고 또 협치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육상교통이 이제 가장 핵심이 양평 하남 고속도로인데 한간에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한다. 또 시점도 서울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제 상승곡에 시장님하고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진입은 진출은 되는데 진입이 서울 가는 진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좀 시장님하고 저기 LH나 네, 소하고 가능한
얘기가 있었는지, 또 언제쯤 만약에 이 양평고속도로가 또 시점이 서울로 변경되는지, 하남에서 시점이 되는 건지, 와 또 저기 언제쯤 되는 것과 또 저게 결과가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협치입니다. 협치는 현재 하남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이강재 의원하고 김영만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어쨌든 하남은 그래도 시장님이 4년을 시정을 이끌어 나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하기에 만약에 여기에 개발을 하려면은 두 의원들과 협치가 가능할 건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강재 의원하고 시장님하고는 국회 시절에 저기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마 정책위원장 시절에 서로가 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알겠습니다. 다양한 격을 갖고 교감을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우선 송파 양평이 서울 양평으로 바뀌었고요. 시점부는 우리 감일동 또 송파의 경계선인데, 다만 그 부분은 진출입 부분을 어디로 하느냐는 그 부분만 조금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곡 문제는 그거는 당초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당초 만들어진 안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국회의원 두 분과의 협치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분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로 잘 협력하자고 의견을 이미, 그리고 두 사람 국회의원과 시장이 갈등 관계를 가지면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두 분 국회의원께서도 여러분께서 언론인 여러분에서 협치를 잘 해서 이 하남을 발전시켜야, 그래야 국회의원 두 분에게도 플러스 하남시도 발전된다 하는 점을 많이 말씀하시죠. 술 먼저 드셨고요. 죄송한데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술 드셨고 하니까 여기 하시고 하시죠. 뉴스좀 정지태 기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 당선되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과 언론인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년이 없다는 게 공통입니다. 언론계에서 나오는 이 언론사들, 그 대중소가 있습니다. 큰 대중은 가운데 조그만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를 구별할 수 있으되 언론인들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사에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언론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투자 없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관광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브라질의 리오 축제, 삼바 축제가 10일 동안에 하는데 약 3조 원의 경기 효과가 발생해요. 독일의 맥주 축제 7일간 하는데 약 1조 원의 경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중요한 그 지리적 여건도 좋고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발, 그 운동화 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직도 그 빨간색, 파란색 이걸 계속 갖고 가실 것입니다. 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가지만 주셨는데 언론인들을 이렇게 차별 그건 아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본부실이 여러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이 되려면은 정말로 세계적인 그러한 볼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섬의 세계적인 K컬처 복합 컴플렉스는 공연장, 스튜디오, 산업, 또 호텔, 주거시설에서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므로써 K컬처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신발끈에 대해서 관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자치단체 장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신발끈, 파란끈, 빨간끈 메고 다닌다고 선거 때 많이 또 지탄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자치단체 장으로서 여야를 초월해서 시민들 하나 발전을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끈은 그대로 그렇게 계속 신고 다닐 겁니다.